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우리 김지은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다른 일정이 있고 우리가 다른 얘기를 너무 길게 하다 보니 하나도 못 짚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 조금 대통령이 의욕이 과하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 5천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3천 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천이 뭐야 4천 되더니 5천 되더니 예.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놀랐을 거예요. 예. 야 진짜 5천이 됐네. 그러니까. 저는 임기 말에나 돼도 임기 말까지도 5천 못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아 세상 쉽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똑똑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른바 소년등과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른바 제 주위에도 젊었을 때 30대 때 몇백억씩 번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네. 초기 투자해서 잘 되면 그 다음에 큰일 난다면서요.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젊었을 때 일이 술술술 풀리면 네. 세상이 우습게 보여요. 아. 세상이 쉽게 보여요. 세상이 쉽게 보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 요즘. 왜냐하면 네. 아, 정치 쉽네. 내가 검찰총장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그 정치하겠다라고 한지 1년도 안 돼서 보니까 내가 대통령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정치 천재네. 그러면서 내 맘대로 하면 다 되는 거지. 이러다가 지금 저런 상황에 처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아. 주식하고 부동산 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다음 제가 제일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 그렇죠. 저 그런 이야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깁니까?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만약에 이겼다라고 하는 그 가설이 합당한 가설이라면 지금 전 세계는요 공산주의 국가가 됐었어야 돼요. 그렇죠. 계획 경제가 그 시장 경제를 앞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 채택한 나라들 뭐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5월 9일까지만 양도세 유예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급매물 같은 거 나오면 집값이 팍팍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5월 9일까지 집을 못 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집이 세 채가 있는데 5월 9일까지 어떻게든 집을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렸어. 5월 10일이 딱 됐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집을 팔고 양도세 어마어마한 양도세 다 물고 손에 쥐어진 게 하나도 없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존버할 것인가? 예. 저 같으면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또 뻔해요. 어떻게 되냐면 보유세 그렇죠. 올린다. 예. 그럼 뭐 이렇게 예컨대 지금 주택 세 채 갖고 있는데 1년에 1,000만 원 내던 거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임대인이잖아요. 네. 임대인이 갑입니까? 임차인이 갑입니까? 그러면은 예컨대 세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임차인한테 어떻게든 전가하는 거죠. 전가시키려고 예. 할 거고 임차인한테 전가하는 건 쉬워요. 그 뭐냐면은 올리면 되잖아요. 네. 전세값 올리면 되잖아요. 월세 올리면 되잖아요.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값이 올라가고 전세값 올라가면 뭐가 따라옵니까?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 뭐냐면은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 때 딱 이랬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 때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때도 딱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노무현 시즌 2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은 뭘 걱정하냐면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시즌 2가 되는 거 아닌가? 노무현 시즌 3란 이야기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집값이 너무 다락같이 올라가지고 진짜 반값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또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은 그럴 일 없다. 뭐 절대로 그럴 일 없다. 정부가 이길 것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정부가 이길 수도 있겠죠. 이길 수도 있는데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시장 자체를 박살내버리면 시장을 이기는 거예요. 시장이 박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들은요 어떻게 사느냐? 저기 뭐 많지 않습니까? 북한,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뭐 이란 이런 나라들은 시장이 박살난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것이 아닌 제3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그 뭐라 그럴까 기대하고 막 이재명 대통령님의 업적에 대해서 막 찬사를 보낼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지? 시장이 박살날 걸로 보세요? 아니요. 그건 박살 아니- 낼 걸로. 박살 낼 걸로 보세요? 아, 시장을 이긴다라고 하면 시장을 박살 내야지 이기는 거지. 정상적인 상황. 이게 그러면 선거를 다 지잖아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집단 지성이에요. 예. 우리 장 국장님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저하고 우리 김 차장님하고 여기 작가님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장 국장이 이길 수 있을까 회의하면요. 네. 장 국장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아유, 해낼 수 있어요. 집단 지성으로. 안 될 것 않고요. 같은데. 네. 여기가 정부라고 하면 나머지 우리는 시장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뭐 제가 알지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만의 어떤 특별한 묘수가 있으면 없다고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아니 본인도 어디 대학 강연 아무리 봐도 답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정이 변경됐을 수도 있겠지. 그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니까요. 없었는데 아니,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고 뱁새들 이야기고 저기 위에 계신 황새님은 아마 다른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자신은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자, 우리가 그게 뭘까 저는 궁금합니다. 시장은 잘 모르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짚어갈게요. 이제 뭐 오늘 민주당의 다주택 의원들 사이에서는 집을 팔지 못한 이유로 유언 같은 게 이제 언급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 유언도 좀 짚어보는데 좋아요가 오늘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좋아요 동료 차원에서 짜장면 타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이렇게 음식 얘기만 계속 하셔서 뭐 처음에 돼지고기 얘기하시다가 그 다음에 뭐 샤브샤브 얘기하시다가 정청래 짜장면 얘기하시다가 그다음에 짜장 타워 얘기하시다가 지금 뭐 개구리 얘기까지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구리 먹지 않고 메뚜기까지는 먹고 개구리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짜장면을 저렇게 즐겨 드신 정청래 대표의 그 시그니처 음식이라고 합니다. 예. 네. 저만 이걸 검색하고 먹고 싶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함께 배고파 보시고 좀 짜장면 먹고 싶다는 생각 드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보여드리고요. 아 재밌다 싶으시면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좀 바뀌고 그래서 약간 낯설다 그래서 여기 얘네 스튜디오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여기에 몰입하시다가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좋아요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예. 오늘 얘기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데 중요하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지표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집을 내놔서 파느냐 봤더니 누구야 강유정 강유정. 대변인은 아니나 다를까 집을 두 채 갖고 있는데 한 채를 내놨는데 용인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서울 서초 반포동 아파트는 내놓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똘똘한 한 채 몰입 집중에 아주 정확히 부합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강유정 그리고 대변인도. 우리 국장님의 지인이신 김상호 춘추관장도 역시 주택을 내놨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큰 비싼 주택은 갖고 있고 네. 다세대 주택을 6채인가를 내놓은 거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일단 언제 팔릴지 모르죠. 다세대 예. 주택은 요즘.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어떤 분은 시아버지가 이 단독주택을 물려주면서 팔지 말라고 하셔서 팔기가 어렵다. 이렇게 네. 이제 일종의 변명, 일종의 설명을 한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다세대 주택 갖고 있는 의원 장관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게 그 공동 소유라서 형제의 뜻이 맞아야 되는 거라 제 뜻대로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다주택을 해소하기가 어려운 사정들을 좀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 시아버지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지켜서 따를 수 없을까? 박정현 의원 사진 띄웠거든요. 그 지역은 충남이세요. 근데 사실 충남이 제가 충남이잖아요. 충정의 고향이에요. 충정. 충정의 고향. 네, 예. 효가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 국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시어머님 말씀 따라야 되긴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들 저런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응? 비록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고 막 충남 지역 공동 대표고 하지만 시아버지가 뭐 우선이죠. 네, 가족이 이렇게 우선이고 다 이유가 있다고요 집안에. 네, 다주택에는 하여튼 이런 이유가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일종의 악마화하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얘기를 반추할 수도 있다는 상황인 어떻게 것 보면 같습니다. 효보인데 어떻게 효보를 막이라고 해요. 다주택 때는 막이라고 하는데 그 막이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죠. 나는 시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서영교 의원 상속을 받아서 다주택자이고 지역이면 내가 56년째 살고 있고 지난 공천에서도 문제 없다고 판정이 났어. 그러면서 매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오늘 중앙일보가 이제 매도 의사를 물은 결과 나온 취재 결과인데 서영교 의원은 오늘 어떻게 보면 두 번이나 더블 헤더를 하셨네. 그죠? 네. 출판기념회로 한번 논란을 던지시고 다주택 못 판다 얘기도 또 기사거리가 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랑 쪽은 뭘 가지고 있어 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사실. 서영교 의원한테 팔라고 하는 게 안 좋을 수가 있어. 아니면 이 지역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네요. 지역구 의원이 여의도나 이런 데 비싼 데 가질 거 있지 않고 중랑의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거지. 무조건 다주택자를 싸잡아서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일괄적인 정책을 이렇게 우리가 대입시키려고 하는 게 좀 억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